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1인 기업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피부양자가 되려는 대상자 명의로 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고 해도 피부양자가 되려는 분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피부양자는 될 수 없습니다. 한번 피부양자가 됐다고 해서 그 자격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도 아닌데요. 매년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다시 평가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신 분들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11월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022년 7월에 시행되는 건강보험 2단계 때의 피부양자 요건을 보면 지금 보시는 화면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래프에서도 보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재산을 얼마나 보유했느냐가 중요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재산이 3억 6천만 원 이하이면 연간소득이 2천만 원까지 피부양자가 될 수 있고 3억 6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이면 연간소득이 1천만 원까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지만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는 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2단계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지금 카드 영상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재산 금액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매년 7월,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될 때 이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을 말합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70%로 본다면 시세로는 대략 8억 6천만 원 그리고 2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보유재산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조건을 살펴보면 우선 보유재산 금액이 적을수록 피부양자가 되기 유리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분이 보유한 재산이 적어야 피부양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피부양자 자격을 따질 때는 부부라도 각자의 명의로 된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겁니다. 부부의 소득, 재산을 합해서 한꺼번에 피부양자가 된다, 안 된다를 판정하는 게 아니라 각자 본인 이름으로 가진 것만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부부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 조건 판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지금 카드 영상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이런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재산의 명의가 달라질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산세 과표가 6억 원인 아파트 한 채만을 보유한 은퇴생활자 부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부부라도 각자 자기 거를 기준으로 판정을 받으니까요. 남편이든 아내든 단독 명의로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한 분의 재산은 6억 원으로 평가되고요. 그 배우자는 재산이 없는 게 됩니다. 이 경우를 상황별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단독 소유자인 분의 연간소득이 국민연금, 금융소득 등등 해서 1,100만 원으로 잡히면 이분은 피부양자가 탈락되고 이런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소득이 얼마가 있든 상관없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각자 판정한다더니 왜 같이 탈락하게 된다는 건지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카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이번에는 공동명의인 경우를 살펴보면요. 부부가 재산을 반씩 가지고 있는 거니까 각자 3억 원씩 재산을 보유한 것이 되고요. 여기서 한 분의 연간소득이 1,100만 원 있어도 그분은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고 그 배우자도 연간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피부양자가 유지됩니다. 은퇴생활자 부부가 재산 6억, 소득 1,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재산이 단독 명의냐 공동 명의냐에 따라서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부부가 소유한 재산의 경우 명의관리가 아주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건강보험 2단계 피부양자 자격 요건 그래프를 다시 보면요. 방금의 사례는 재산이 3억 6천만 원에서 7억 2천만 원 사이에 있는 경우에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걸 알아본 거였고요. 만일 부부 재산이 3억 6천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그 재산이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차이는 없게 됩니다. 재산 3억 6천만 원 이하에서는 둘로 나누어도 연간 소득 기준은 변함없이 2천만 원이니까요. 나누어도 별로 좋을 건 없는 겁니다. 부부 재산이 7억 2천만 원에서 9억 원 사이인 경우도 단독이든 공동명의든 차이가 없습니다. 반으로 나눠도 연간 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상실되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마지막으로 부부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공동명의가 유리해집니다.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재산 9억 원 초과는 무조건 피부양자 상실이지만 공동명의가 되면 두 명 모두 연간소득 1천만 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건강보험 2단계 시행 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단독명의, 공동명의의 유불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본 거고요. 이번에는 좀 더 현실적인 상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원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아주 높아졌는데요. 시세 12억 원인 아파트인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은 대략 5억 원 정도니까요. 앞에서 확인했던 3억 6천만 원에서 7억 2천만 원 사이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하면 연간소득이 1천만 원인 구간에서 2천만 원인 구간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공동명의가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유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이 전체의 92.1%에 해당하는데요. 공시가격 6억 원이면 재산세 과표로는 3억 6천만 원인데요. 이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공시가격이 6억 원에서 12억 원까지는 6.1%가 해당되고요. 이 구간은 재산세 과표로 3억 6천만 원에서 7억 2천만 원에 해당하니까요.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소득 요건이 2천만 원으로 커지니까 더 유리하게 됩니다. 이상에서 확인해 봤듯이 은퇴 후 피부양자 자격을 따질 시점에 소유한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단독명의가 유리할지 공동명의가 유리할지가 달라집니다. 우리 부부가 나중에 은퇴생활자가 됐을 때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계획해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노후 계획을 세울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계획도 포함해서 소득과 재산이 부부나 자녀에게 잘 분산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조정해 두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등한시하고 노후 준비만 열심히 했다가는 자칫 노후에 예상치 못한 커다란 보험료 지출로 타격을 받게 될 수 있으니까요.